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세대 차이, 가치관의 충돌, 혹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풀기 어려운 매듭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3년, 눈부신 경제성장과 K-팝 열풍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서울, 그 중심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겉보기에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남모를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인 박철수 씨는 65세로 30년 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후 아내 김영희 씨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으로 젊은 시절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엄격하지만 속정이 깊은 아버지였던 그는 이제는 손자 재롱의 웃음꽃을 피우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취미로 서예를 배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특히 그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 가는 것을 좋아하며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 김영희 씨는 63세로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전업주부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꾸는 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또한 김영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과 꽃꽂이를 배우며 틈틈이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바쁜 와중에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정적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취미는 요리이며 특히 그녀의 손맛이 담긴 김치와 된장찌개는 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김영희 씨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고자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외아들 박민준 씨가 있습니다. 민준 씨는 38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방식과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몰두합니다.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존경받지만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취미는 골프이며 주말에는 가끔 친구들과 필드에 나가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특히 아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민준 씨의 아내이자 우리의 며느리 이지은 씨가 있습니다. 지은 씨는 35세로 유명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지닌 그녀는 업무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과는 겉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즐기는 등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최신 패션 트렌드와 뷰티, 그리고 해외여행입니다. 특히 그녀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며 팔로워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지은 씨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시댁보다는 자신의 친정에 더 자주 왕래합니다.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늦게 참석하거나 불참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이러한 이지은 씨의 행동은 전통적인 한국의 며느리상을 기대했던 시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김영희 씨는 며느리가 가정에 헌신적이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만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만이 쌓여만 갑니다. 이지은 씨의 이기적인 행동은 시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 민준 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는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이 문제로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갈등은 단순히 이지은 씨의 이기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 이지은 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은 잦은 오해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또한 이 가족의 갈등은 현대 한국 사회에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개인의 삶과 가치관이 중시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역할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의 전형적인 며느리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에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각자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지은 씨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통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시간, 이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고 앨범 속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앳된 모습의 이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가난하지만 꿈 많고 씩씩했던 시절의 그녀였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자 이지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지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작은 옷가게 일을 돕고 주말에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옷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뛰어난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유명 패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병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만 했던 어머니는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이후 그녀는 오직 성공만을 좇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갔는데. 나 성공해서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지은 씨는 사진 속 어머니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시어머니 김영희 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듯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지은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영희 씨 또한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시어머니의 진심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영희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넌지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민준은 그저 지은이도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라며 아내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김영희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면 꾹 참아야 했지만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가족들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엄마, 지은이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마세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너는 내 아내만 감싸고 돌 거냐? 나는 내 엄마 아니야? 민준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냉랭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에 중요한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기로 한 날,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중요한 손님이라는 말에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귀가했고 게다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혹평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요즘 누가 이런 구닥다리 음식을 먹어요? 이지은 씨의 친구들은 김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비웃으며 배달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가 내 친구들 시중이나 들려고 음식 한 줄 알아?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건데. 농담. 이게 농담으로 들려? 너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니? 김영희 씨와 이지은 씨는 서로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갈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민준 씨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고 김영희 씨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내 잘난 맛에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김영희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쫓아갔지만 김영희 씨는 완강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 결혼 생활 계속할 수 있겠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처랑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 애비처럼 평생 내 처한테 잡혀 살든지 내 맘대로 해라. 김영희 씨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는 택시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꽉 막히신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이야. 어머니가 이해 못하시는 거지? 이지은 씨의 뻔뻔한 태도에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야.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봤어. 배려? 나도 힘들다고. 당신은 내 마음 이해하려고 해본 적 있어?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남긴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내의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이지은 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이지은 씨는 민준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싫어. 난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이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민준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이지은 씨는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지은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불화,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모두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지은 씨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집을 나간 후 이지은 씨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깊은 고독과 후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김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여전히 냉담한 목소리로 이지은 씨를 대했고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머니, 제발 됐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김영희 씨는 이지은 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절망감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민준 씨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말았어.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민준아, 너희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 지금 병원에 계시대. 민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준 씨는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는 아버지 박철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가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어머니가 왜요?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뇌졸중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구나. 뇌졸중이라고요? 그게 무슨?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준 씨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그럼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건가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시어머니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죄책감과 후회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이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김영희 씨의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 역시 아내의 죽음에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희 씨의 장례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김영희 씨의 죽음을 애도했고 유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장례식 내내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 씨는 이지은 씨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해. 뭐라고?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그게 이혼할 이유는 아니잖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는 사랑이 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이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어머니께 한 행동을 생각해봐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행동이야? 민준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도 힘들었다고. 당신은 내 마음 이해하려고 해본 적 있어? 이해. 내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지은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며느리에 대한 애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은이와 다퉜다. 지은이는 내가 못마땅한 모양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참아야겠지.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지은이가 밉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미워할 수만도 없다. 언젠가 지은이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엄마는 지은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걱정된다. 지은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사이에서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혹시라도 너에게 이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야. 민준아,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지은이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엄마는 지은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단다. 지은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이야. 너와 결혼한 것도 내 배경과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아. 엄마는 지은이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된다. 내가 지은이에게 상처받을까 봐. 민준아, 엄마 말을 믿어주렴. 그리고 지은이를 조심해. 사랑하는 엄마가. 민준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지은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지은이가 나를 이용했다고?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지은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편지를 발견했어.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야? 내가 나를 이용한 거야? 이지은 씨는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봐. 이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지은 씨의 침묵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과 배경을 사랑한 거지. 아니야, 민준 씨. 그건 오해야.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뭐.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끝났어. 민준 씨는 이지은 씨에게 차갑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지은 씨는 떠나는 민준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존경하던 시어머니도, 그리고 자신의 행복도.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불러온 엄청난 결과에 절망감에 휩싸여 오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지은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에게 큰 상처를 준 이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 이기심이 당신과 어머니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민준 씨는 이지은 씨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지은 씨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이지은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아, 내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 아직도 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진심도 느껴졌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나는 내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도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지은 씨는 민준 씨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민준 씨는 이지은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내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는 겉으로는 차갑고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은 여리고 착한 아이일 거라고 믿는다. 민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 지은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어머니의 사랑에 가슴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이지은 씨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이지은 씨는 민준 씨와 시아버지 박철수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이지은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 씨와 이지은 씨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지은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민준 씨에게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이지은 씨는 다시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며느리 이지은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잃었던 아내 김영희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김영희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훈 및 조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김영희 씨와 이지은 씨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지은 씨의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준 씨와 박철수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박철수 씨는 이지은 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시댁과의 갈등,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될 경우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소통으로 풀어가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삶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과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